예, 대전 유성구 갑 조승래입니다. 먼저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뭐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2, 4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 좀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한번 좀 평가를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뭐 가장 큰 거는 5분위 배율이 지난 같은 분기에 비해서 이제 0.07이 올라서 5.3이 됐습니다. 분기비의 그 5분위 배율로는 가장 높다고 해서 언론이 이거를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1분위 소득이 이제까지 쭉 마이너스가 되고 오다가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서 마이너스가 멈춰서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모두 소득이 올라가면서 사실 5분위 배율이 올라간 것이 전 분위가 다 소득이 올라가되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더 많이 증가된 것에서 기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습이 나아졌다는 거하고요. 세 번째는 이 정부 정책 전의 분배 효과와 그 이후의 분배 상황을 비교한 소위 분배 개선 효과를 비교해 본다면 금년 1, 4분기하고 특히 이번에 2, 4분기의 분배 개선 효과가 역대 가장 분배 개선 효과 최고치로 나타난 점도 이전하고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분위 소득의 감소세가 멈췄다. 이게 이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이 통계는 2인 가구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가구는 지금 반영은 안 돼 있는 겁니까? 이 발표된 통계는? 원래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가구를 2인 가구 이상으로 원래 대상으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가구 기준으로 거의 한 30% 가까이가 지금 1인 가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략 한 600만 가구 정도가 1인 가구인데, 특히나 이제 그 1분위 같은 경우에는 그 가구주 평균 연령이 한 63점 뭐 몇 세쯤 되지 않습니까? 네. 63.7세네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연령도 고연령인데다가 실제로 또 1인 가구 또 비율도 꽤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등등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1인 가구에 대해서 그 통계적으로 좀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한 대로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1분위가 아까 소득이 0.04기 때문에 뭐 거의 플러스로 이제 막 전환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저희가 1인 가구까지 포함시켜서도 통계를 같이 한번 내봤습니다. 그 경우에는 1분위 소득이 제가 알기로는 2%가 조금 안 되는 그런 한 2%에 육박하는 그런 정도의 소득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2% 정도에 육박하는 소득 증가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이상 다 했을 경우에는 뭐 600원 정도 올랐다는 뭐 그런 통계이고요. 예. 그러면 그 통계청장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 관련된 통계를 좀 정비할 필요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실제로 가계동향조사에서도 1인 가구를 조사는 하고 있고 또 원시 자료도 공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낼 때 이전부터 했던 시결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인 이상 가구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1인 가구가 한 30%에 육박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그 가계동향에 포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그랬을 때 장단점 이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통계라는 것은 이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예. 근데 실제로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우리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통계 기준을 바꿈으로 해서 이제 제기되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통계를 마사지한다. 그러니까 불리한 지표를 통계를 통해서 이제 마사지하려고 한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지금 기존의 그 조사 통계 기준과 네. 변경되는 통계 기준을 혼용해서 당분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면 과거의 그러니까 기준 1과 2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혼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한 1년 정도 조사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전환하는 것도 좀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실제로 그 내년부터 개편된 가계동향조사가 공표될 예정이고 금년에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동시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아마 시계열을 발표할 텐데 그때 기존의 시계열과 어떻게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을지와 또 새로운 시계열을 발표할 때 1인 가구를 포함시키는 문제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통계조사라는 것은 응답률에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 이제 소득 분위하고 또 그렇지 않은 소득 분위가 있어서 실제로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고연령층의 그 이제 응답이 훨씬 이제 높은 것으로 돼 있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여론조사나 이런 통계 기술상으로 보면 이제 보정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너무 큰 보정은 사실은 그 통계 값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연령 기준이나 가구 기준 또 세대 기준과 관련된 현실 적합한 통계 기준이 조금 안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그 가구주의 연령대를 가지고 보정을 할 때 뭐 그 원칙 없이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장래 인구 추계상의 가구주 연령 분포에 맞춰 가지고 보정을 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제 일부 조사는 그런 보정을 계속 해왔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그런 보정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경우도 있어서 특히 가계동향 조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새로운 조사 방식의 결과를 발표할 때 그런 보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현실을 좀 제대로 반영한 좀 통계 기준이 좀 설정이 돼서 실제로 그래야 우리가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착시된 통계를 가지고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부총리께 또 여쭙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가계 동향 조사 상에 그러니까 2, 4분기에서 이제 개선 효과가 나타났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그 부총리께서는 내지는 그 정부에서는 실제로 이 가계 동향 조사 2, 4분기에 이 개선된 내용들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그 가계 동향 조사에 대한 좀 분석을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1분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1분위 중에서 근로소득의 비율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로소득 가구의 비중이.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근로소득을 통해서 어쨌든 그 상당한 소득을 얻어야 되는데 근로소득 비중이 좀 감소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뭔가 이제 근로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는 의미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고연령층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노인 일자리 같은 것들을 확충해줘서 그분들이 근로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1분위가 사실은 70세 이상 가구주가 거의 44% 절반 정도 차지하고요. 물론 뭐 무직 가구는 또 한 55%가 됩니다. 그래서 그 1분위의 그 아주 구조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소득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위 분을 대상으로 한 이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더 좋겠고요. 또 잘 안 될 경우에는 재정에 의해서 같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저희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인 일자리를 좀 더 늘리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 근로소득을 올려주는 노력과 함께 1분위를 위해서 좀 안전망을 강화해주는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는가. 특히 이 사각지대를 좀 해소해주고 좀 더 보호를 두텁게 해주는 노력이 1분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혹시 그 정부는 그런 통계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그 1분위 특히 이제 그 고령자를 위한 그 일자리 수요와 또 정부가 현재 공급하고 있는 공급 일자리하고의 이 수요 공급 문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예, 저 금년도에 뭐 일단 노인 일자리 하나만 본다면은 금년도에 61만 자리고 정부는 전체적으로 한 81만 자리 정도까지 늘려달라고 합니다만 현장에서 올해도 수요에 비해서 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월등히 컸습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현장 수요는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저는 그 원인이 뭘 것인가 보니까 최근에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 고용시장에서 벗어나면서 1분위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후보장 체계가 잘 마련이 안 돼 있으면서 60, 70대로 진입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그런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현장에 그 수요가 많은 만큼 이제 재정 당국하고 그 경제 당국은 그 수요를 좀 잘 좀 충족할 수 있도록 재정을 통해서 공급을 예,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금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